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한 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윤입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폭 꽤나 크게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이렇게 파란불을 봐서야 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도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끝까지 반드시 시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장세가 어떻든 간에 힘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 빨간 종목들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캐스팅되는 종목들 그리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꼭 포트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오늘 캐스팅되는 후보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종목을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캐스팅을 해주실지 또 맞춰보는 재미도 채팅창에서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튜브 서울경제TV 놀러 오셔서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면서 2배, 3배로 더 재밌게 방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또 한 주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종잘기 회계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여러분 혹시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이제 월, 화, 수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도 이 날을 기다렸다라고 해주실 만큼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날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그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오늘 더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오늘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보시면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휴대폰 화면을 QR코드 위에 갖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연결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장중 대응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혹시 놓치셨더라도 방송 중간에 계속해서 안내가 되니까 그때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사실은 뭐 활활 타는 불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좀 낙폭을 크게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좀 양 시장 모두 파란불을 크게 켰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앵커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뭐 실망할 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1%, 코스닥 1.8%거든요. 생각해보면 지난달, 지지난달 우리가 낙폭 과대할 때는 5%도 빠지고요. 4%도 빠졌던 장이 바로 지난달, 지지난달입니다. 1%, 2% 언더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오늘 하락폭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요 섹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익절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지수도 나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또 올랐거든요. 지금 봤더니 WTI 원유 선물은 80달러 이하로 내려와서 안정이 되는 모습이지만 원달러는 1354원에 마감됐습니다. 막판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이탈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스피가 환율 급등의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제가 3종목 갖고 왔는데 3종목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가지고요. 내일 장 초반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웰크론 한텍입니다. 웰크론 한텍 아시는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처리 관련주입니다. 말 그대로 물을 처리하는 관련주인데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노펙스, 태경 BK, 뉴보텍 이렇게 있는데요. 웰크론 한텍이 대장주격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뉴보텍이 17%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상승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레옴시티 새로운 도시를 지으면 거기다가 식수 공급망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전혀 못했던 파트인 식수, 수처리 관련주도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받았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웰크론 한텍 꼭 넣으시고요. 이왕 할 거면 대장주 매매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잉크 코리아. 이 종목도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 이슈가 이제 30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달 30일이니까 오늘이 21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에 흐름이 한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잉크 코리아하고요. 애플페이 관련주들 넣으시되 오늘 하잉크 코리아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하잉크 코리아가 지금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잉크 코리아가 30일부터 애플페이 도입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잉크 코리아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인디에프는 약간 식상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넘어가도 되는데 쌍용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수주에 나섰다. 쌍용건설의 지분과 이걸 가지고 있는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인디에프를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웰크론 한텍, 하잉크 코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장세까지는 아니다라고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그 이슈는 뭐였는지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종목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한 웰크론 한텍, 하잉크 코리아, 인디에프 중에서 두 종목 웰크론 한텍과 하잉크 코리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 관련주로서 좀 지켜보면 좋겠고 또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관련주이면서 지금 월드컵 시즌입니다. 그런 만큼 토트넘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도 하잉크 코리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두 종목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11월 8일 공개를 해주셨죠. 유니온 머티리얼 공개해 주셨고 현재까지 상승폭 1.07%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9일이었죠. 제주은행 공개를 해주셨는데 단기간 만에 4.85%의 상승폭 쌓아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4일이었죠. 태경케미칼 공개를 해주셨고 0.8%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당시에 리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5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EDGC 현재까지 8.56%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지금 이미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6일 공개해 주셨죠. 현대로템 현재까지 6.47%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를 해주시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까지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현대로템 공개를 해주시고 6%가 넘는 큰 상승폭 기록을 해줬어요. 사실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3%만 넘어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공개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수요일날 방송 보시고 목요일날 장을 임하신 분 아시겠지만 목요일 장은 말 그대로 철도주의 장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을 시작으로 대하TI, 대오AL, 푸른기술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하루 전날 맥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흐름상 체크도 해봐야겠지만 제가 운도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종가 부근 현대로템을 노란톡방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차트 보고요. 어떻게 공략했어야 되나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 동그라미 방금 쳐놨는데 동그라미 친 구간이 1월 16일이고요. 이날 종가 베팅으로 현대로템 했고 노란톡방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고가 대비해서
10%가 넘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길 시가 대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저기 표에는 6%가 나왔지만 정일 종가로 했다 그러면 고가가 10% 넘게 올랐고요. 그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4%, 그 다다음 날도 오늘도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직 추세상 보면 우상향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보시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대로템을 딱 말씀드릴 때 정확한 확신이 있었던 거는 시간의 물량도 확인했고요. 그날 레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수소템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방송 후반에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방송 5일 하는 게 아니라 3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중하게 준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끝까지 보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계셔야 제가 왜 그 종목을 와일드카드로 갖고 왔는지 설명 좀 드리면서 내일 대응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말씀드렸고 이길 날 바로 상승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레옴시티 관련주나 코로나 관련주들은 한풀 꺾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주 다른 섹터에서 와일드카드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2,500개 종목이 있는데 2,500개 종목 중에 주도주가 되는 한 종목에 세 종목 고르기는 정말 힘들고 여러분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와일드카드 종목 받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저기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하루에 3개 정도 뽑아드리니까 그것만 대응하셔도 수익 보기는 훨씬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흐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화수 방송을 하시고 그리고 공개를 해주셨던 현대로템이 바로 그 다음 날 정말 시장의 주도 섹터로 떠오르는 와중에 정말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시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지금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상세하게 안내까지 잘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한 네. 주의 첫날인 만큼 네. 캐스팅 기준이 더더욱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에는 코로나와 레옴시티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재료가 일주일 만에 한풀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레옴시티를 제외하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종목이나 연습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네옴시티가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이번 주에 테마가 돌고 또 그런 만큼 그런 테마 위주로 좀 캐스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이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3위권 후보생부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하잉크 코리아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영원무역, 외국인 기획사의 삼성물산 후보생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해줬고요. 7,7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모바일, IT 디바이스 커버, 무선 충전기, 이어폰 케이스, 이런 웨어러블 액세서리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영원무역 보시죠. 2.04% 상승했습니다. 5만 원에 딱 종가 형성을 해줬고요. 영원무역 주요 포지션 보시면 스포츠 의류 여러분들께도 아마도 익숙할 것
것 같은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이런 회사들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삼성물산 보시죠. 0.82% 상승 마감을 했고요. 12만 2,5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요 포지션 패션도 하고 있고 건설, 레저, 급식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군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상한가 안착을 해준 네. 종목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네네네. 오늘 3위권 참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던 하잉크 코리아 후보생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기획사의 하잉크 코리아 후보생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더 갈 수 있다. 네. 라는 의미에서 캐스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들어볼까요? 네, 앵커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상한가 가면 그다음 더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언제 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개파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에 공시가 악재라가 나온다든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잉크 코리아는 하지만 정확한 재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하잉크 코리아하고요, 웰크론 한테 관중에 꼭 넣으시라 말씀드렸던 게 하잉크 코리아는 내일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상따 하신 분들은 내일 더 수익 크게 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애플페이 관련 이슈인데요. 30일 날 애플페이가 전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하잉크 코리아는 그 중심에 있는데 NFC 관련주입니다. 이게 근거리 통신망인데 핸드폰을 굳이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가까이 대거나 이렇게 되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NFC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바로다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잉크 코리아가 애플페이 관련주로 엮여 있고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주 깔끔한 장 초반의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 막판의 상한가지만 내일 더 갈 수 있다 생각되고요. 흐름상으로는 30일이 애플페이 디데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일정을 30일로 잡지만 30일까지 갖고 있는다는 생각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의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분봉의 좀 흐름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1분봉인데요.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막판에 1시 반경부터 올라가서 1시 55분에 상한가를 굳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장 막판에 굳힌 게 아니라 1시 반 정도에 굳혀졌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내일 흐름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했고요. 정리해드리면 상한가는 사실은 상따를 하지 않고 내일 장 초반에 흐름 잡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고 일정은 30일이라는 일정이 나와 있고 애플페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추가 상승 기대하는데 선조를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들면 공략 지점을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해 드릴 테니까 시가는 기준입니다. 근데 시가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공략해 볼 테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오늘 흐름 보고 나도 저기 올라탈 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상한가 안착을 잘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왔던 바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월드컵 관련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후보생이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충분히 더블 재료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일 장 초반의 흐름을 잡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따라가 보신다면 그 흐름 보시기가 조금 더 편안하실 거고 조금 덜 불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하잉크 코리아 캐스팅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영원무역과 삼성물산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OEM 관련해서 굉장히 좀 큰 그런 후보생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노스페이스 잠바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입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였다가 굉장히 큰 악재로 돌아선 종목이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명품 브랜드, 준명품 브랜드들이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입기 시작하면 사실은 브랜딩에 대한 그 악조건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년 전, 10년 전에 중고등학생 굉장히 많이 입었죠.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지만 영원무역이 노스페이스 하나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무역 차트를 길게 보면 이게 좀 꾸준히 오르긴 했는데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뭐 차트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때 기간 이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업무역이 10,000원짜리 6만 원까지 올랐다가 하락 후에 지금 이렇게 5만 원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흐름 나쁘지 않은데 영업무역은 쉽게 말하면 OEM, ODM 방식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 브랜드가 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봤더니 3분기 또 실적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신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계속 될까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아마 내년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75,000원에 7만 원까지 하향했지만 지금 5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왜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일 날이죠. 이날이 장대 음봉이 15일이거든요. 장대 음봉을 맞고 나서 실적을 발표해 잘 나왔는데 장대 음봉을 맞고 지금 22선에 걸려서 22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호재는 소멸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잉태형 음봉 안에 있는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이크 코리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이크 코리아만큼 강하지 우선 않은 거고요. 그리고 내일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1선인 이 구간입니다. 48,000원 구간은 지지를 받는 거 확인이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깨진다면 이 장대 음봉의 흐름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은 내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업무역 캐스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썩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영원무역.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본사가 있어서 굉장히 강아지 산책할 때마다 보는 그런 회사여서 굉장히 익숙한데요. 자, 노스페이스로 대표가 되는 그런 후보생인데 이 노스페이스가 영원무역을 웃게 하고 또 울게 하기도 했다라는 재밌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 호재가 나옴으로써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양봉이 나왔지만 하잉크 코리아보다는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생의 면면 자체는 좋게 보고 계신데요. 다만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48,000원 구간 지지 여부 반드시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물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대기업의 지주사 주가가 평균적으로 57% 정도 할인됐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영업무역이나 삼성물산 둘 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캐스팅이라는 게 특출난 한 종목을 캐스팅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데 네. 영업무역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주가 7만 원이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회사 흐름상 나쁘지 않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고요. 지금 이슈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사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삼성물산을 캐스팅할까 하이크 코리아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파급력 있는 상한가를 간 하이크 코리아를 캐스팅한 겁니다. 삼성물산 설명해드리면 쉽게 말하면 건설업도 하고요. 상사업, 그다음에 패션업도 하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 중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삼성물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모듈러 단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조립식 주택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단기간에 도시가 완성되려면 그림 나오네요. 저런 주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립을 다 해서 가서 세팅만 하는 값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파손될 우려도 없고요. 짓기도 편하고 또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은 모듈러 주택 사업을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죠? SY라는 회사도 모듈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도 되고요. 레옴시티 모듈러 단지 관련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이슈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차트 보면 이게 17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삼성물산이 사우디에 한국형 모듈러 단지를 짓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7일 날 어떻게 됐나요? 차트 보면 17일 날 갭상승을 0.8%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저가로 3.6%로 밀었거든요. 이런 대형주가 마이너스 3%, 4% 된다는 거는 큰 폭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21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음봉이 사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듈러 단지라는 좋은 재료가 있다. 이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SY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SY 때문에 삼성물산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SY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SY가 많이 밀리게 되면 영어로 웩더 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웩더 테일인가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되는데 만약 SY가 하락하면 삼성물산 수급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지. 제로랑 차트는 우선 살아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내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삼성물산 흐름도 같이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역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다 면면 자체는 굉장히 좋고 자질들이 좋은 후보생들인 것 같은데요.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인크 코리아라는 너무 강력한 적수를 만나서 캐스팅이 좌절된 그런 후보생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면면을 보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듈러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또 모듈러 주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모듈러 주택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로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인크 코리아의 예상 흐름이 훨씬 더 강하고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3위권에서는 하인크 코리아 최종적으로 캐스팅하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위권 후보생 공개를 할 차례인데요. 자, 어떤 후보생들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SY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HFR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성일하이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SY입니다. 방금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바로 그 후보생이죠. 0.11%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4,60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포지션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역시 모듈러 주택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HFR 보시죠. 자, HFR 오늘 2.03% 상승해서 35,10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5G 통신 장비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성일하이텍 보시죠. 1.85% 상승했습니다. 126,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폐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던 그 후보생을 캐스팅해 주실지 아니면 다른 후보생을 더 좋게 보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HFR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기획사의 HFR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HFR 사실 5G 예전에 굉장히 흐름 좋을 때 나왔던 종목입니다. 솔리드도 있고요, 뭐 대한광통신도 있고, 뭐 등등등 많죠. RFHIC도 있는데 HFR 지금 흐름이 다시 좋아졌어요. 지금 근데 HFR은 5G 뭐 와이파이 관련주라기보다는 통신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과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는 5G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된다. 그러니까 시설을 깔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HFR 지금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HFR 캐스팅했는데요. 5G 정확히 말하면 5G 관련주가 아니라 5G 통신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종목으로는 KMW, RFHIC, 대한광통신, HFR 등이 과 솔리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흐름을 봤더니 오늘 관련 기사를 봤더니 지금 레옴시티의 5G 와이파이 관련주였던 머큐리하고요. 또 뭐더라? 한 종목 이따 갔습니다. 기가레인이 가고 머큐리가 따라갔는데 지금 이것들은 5G 광역 통신망에 관련된 자료이고 지금 통신 장비주로는 HFR, 솔리드, KMW 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 지금 올라와 가지고요. 전고점인 36,000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HFR 메모하시거나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내일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레옴시티 테마에서 건설 기자재, 5G 와이파이망들이 한 바퀴 이상 돌았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주에 지금 HFR, KMW, RFHIC, 솔리드들이 한번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HFR 캐스팅했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다라고 정확하게 포지션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HFR 지금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할 강력한 후보생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 뭐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버라이즌형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또 인도의 5G 투자 확대 가능성,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집약되어 있는 5G 통신 장비주입니다. 자, 그런 만큼 HFR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2위권에서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지금 SY 관련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후보생 차트와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알지만 저는 제 예상 시나리오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뭐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Y 차트 한번 볼게요. SY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해본 결과 제가 경험해본 결과 단기적으로 이렇게 3,000원짜리가 5,200원까지 올랐고요. 고점에서 장대 음봉에 윗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하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SY가 단기 고점에 빠지면 삼성물산도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종목 캐스팅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일 한번 흐름 보십시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료는 우선 좋으니까요. 좀 눌릴 때 한번 그때 공략해 보는 거지 지금 단기 고점인 음봉에서 공략하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SY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SY 앞서서 3위권에서 삼성물산 후보생과 같이 봐야 할 후보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하기에는 지금 단기 고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현재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료 자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삼성물산 SY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성일하이텍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그렇죠. 그 후보생이기도 하죠. 2차 전지 핵심 요소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상장을 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성일하이텍, 성우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잘 갔는데 특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81,000원인 저가를 지지받고 169,000원까지 오른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2배가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약간 눌렸는데 성일하이텍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차 전지 앞으로 핵심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좀 그 핵심이고요. 기사를 봤더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배터리가 차를 폐차하더라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폐배터리 업체이고요. 유일하게 전처리, 그러니까 해체하고 파쇄하는 것부터 후처리, 원재를 추출하는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횡보 구간이고요. 조정 구간이 같아요. 21선 아래에서 지금 있고요. 거래대금이 특별히 터지지 않고 지금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지 언제 다시 2차 전지 폐배터리 이슈가 오른다면 언제나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인데 지금 타이밍상 성일하이텍을 공략하지 않는 거지 나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말고 제가 봤을 때는 21선 위인 13만 원이 돌파되는 순간 그때 공략해 보시면 수익 보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성일하이텍 사실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어봤던 그런 후보생의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올 한 해 동안 정말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성일하이텍이기도 하고요. 이용준 디렉터님 역시 좋게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관건 2차 전지를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성일하이텍 기술력도 있고요. 유일하게 전처리가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생이기 때문에 이 후보생 계속해서 관심 갖고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너무 많이 올라서인지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캐스팅은 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권에서는 HF의 5G 통신 장비주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제주맥주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KB금융, 외국인 기획사의 룸투코리아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제주맥주입니다. 오늘 20%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고요. 2,17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수제맥주죠. 크래프트 맥주 만들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KB금융 보시죠. 1.43% 상승했습니다. 49,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룽투코리아입니다. 13.27% 오늘 하락폭 꽤 크게 가져갔네요. 3,9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게임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하락한 후보생도 있고 상승한 후보생도 있고 다양한데 자, 과연 어떤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될까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1위권 캐스팅 최종 후보생 공개해 주시죠. 저는 KB금융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기획사의 KB금융 후보생, 사실 제주맥주나 룽투코리아는 오늘 흐름이 컸는데 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흐름은 적었지만 이 후보생 볼만하다. 네네네. 우선 지금 이제 흐름상 보면 그동안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에데마진이라는 쪽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융권 제가 말씀드린 1금융권 종목들이 잘 안 갔거든요. 네. KB금융, 신한지주, 뭐 우리은행들이 우리 금융지주가 있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형주들은 추세를 타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12월 달 FOMC가 한 번 더 남아 있고 기준금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가 아닌 베이비 스텝 0.5를 밟더라도 기준금리는 지금 오를 만큼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게다가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에데마진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1금융권인 KB금융 흐름을 중장기로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1금융권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특히 작은 저축은행보다는 큰 은행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트에 흐름이 나와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21선 지지받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상 보면 크게 보면 정고점 구간인 뭐 6만 원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금융권이 좋은 게 배당도 잘 해주거든요. 연말 배당도 해주고 분기 배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주식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금융주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흐름이 좀 나올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KB금융 지금 연일 기준, 그러니까 연말에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오르고요. 실질적인 수혜가의 은행주기 때문에 KB금융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KB금융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는데 그간에는 중소형 은행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요. 상대적으로 1금융권 관련주들은 흐름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편입을 해놓고 분할로 매수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1위권에서 KB금융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제주맥주와 룽투코리아 함께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제주맥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제주맥주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앵커님 맥주 얼마나 드십니까? 얼마나라고 여쭤보시면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보통 많은 분들의 평균치 정도는 마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 방송 전에 무한대로 드신다고. 아유, 또 오프 더 레코드를 이렇게 공개하시네요. 네, 농담이고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이게 제주 맥주가 월드컵 수혜주로 좀 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맥주가 월드컵 수혜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 여쭤보는 건데 보통 월드컵 중계를 하면 수혜주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맥주나 소주 관련주하고요, 치킨 관련주 그리고 치킨 관련주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프리카 TV 이게 그러니까 중계 관련주 세 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개 중에 제주 맥주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볼 때 맥주나 소주를 많이 즐겨 먹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 관련주, 근데 왜 제가 제주 맥주를 캐스팅하지 않았는지는 차트에 나와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위아래 꼬리가 크게 달리고 갭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오늘 보시면 14%가 올랐는데 고점으로는 29% 상한가를 찍었던 것 같고요. 저가로는 12% 하고 종가로는 19%로 끝났기 때문에 적은 상승은 아니지만 시가갭을 띄운 후에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제주 맥주가 간다 그러면 같은 관련주인 하이트 진로, 국순당도 가져와야 되는데 하이트 진로와 국순당은 1%와 2% 언더의 상승률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혼자 상승 나왔기 때문에 다른 또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도 상승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 기준입니다. 내일 오를 수도 있죠. 제 기준은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된다면 내일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주 맥주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1위권의 제주 맥주 월드컵 관련주로 좀 보면 좋을 만한 섹터에서 후보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의 캐스팅 기준에는 좀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월드컵 관련주로 보통은 치킨 관련주, 맥주 관련주, 중계 관련주들 꼽아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고, 자, 다만 제주 맥주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월드컵 개막과 함께 그 재료 일부 소멸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제주 맥주는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밝혀주셨고, 자, 그렇다면 룽투코리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갔기 네.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개인 기획사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많죠. 그래서 차트 바로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가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런 경우에 굉장히 난처합니다. 제가 아까 상한가인 하이크 코리아 말씀드릴 때 내일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반대로 룽투 코리아는 차트 보시면 상한가를 만들고 이렇게 밀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따라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상한가를 만들고 이게 상한가를 만들었다 들어갔다고 해서 끝까지 난 내일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의 흐름도 보셔야 되고 시간 외에 그러니까 4시부터 6시 사이에 기사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봤더니 룽투코리아 기사가 어떤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인데 악재 기사가 나왔다면 그 다음 날 오늘 시가를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저가를 마이너스 13%까지 쭉 밀었기 때문에 뭔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악재 공시 또는 뭐 재료 소멸 뭐 아니면 악재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대응해 보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 상한가 갔던 이유는 신작 기대갑니다. 룽투코리아는 게임주지만 중국 관련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이름은 MT라는 그 게임이 애플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에 했고요. 사전 예약자도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굳혔지만 그 다음날 시가가 밀렸기 때문에 아마 기사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혹시 악재가 있다면 더 빠질 것이고요. 아니면 악재가 없이 빠졌다라면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룽투코리아를 혹시 신규 진입은 금지 드리고요. 기존 보신 분들은 내일 흐름 보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어냈던 그런 후보생이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이 돌연 갑작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 이거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위권에서 하인크 코리아 상한가에 안착을 했음에도 캐스팅했던 이유는 더 갈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다가 자칫하면 다칠 수 있는 그런 후보생이다라는 설명, 왜 그런지 차트 보면서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룽투코리아 같은 종목보다는 하인크코리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따라가 보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런 만큼 오늘 1위권에서는 KB금융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렇게 1위권까지 캐스팅을 모두 마쳐봤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또 일주일 내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 디렉터님께서 어떤 와일드카드 준비해 오셨을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레몽레인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 이름을 들으니까 네. 좀 오늘따라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좀 보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 같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부잣집 둘째 아들. 네.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지방 출신이라 제가 어릴 때 뭐 나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힌트가 다 나갔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몽레인 내일도 흐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란톡방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내일 시초가를 노리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흐름이 금, 토, 일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부터 화, 수, 목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급등이 한번 나와 주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요.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제작 사업하고 IP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균관 스캔들도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더 벙커라는 영화도 여기서 했습니다. 게다가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모회사 개념인데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레몽레인을 공략하실 생각을 하시고요. 레몽레인 올랐다고 해서 위직 스튜디오는 2등 주니까 그 다음에 보시던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 토, 일 3부작으로 3번 먼저 했거든요. 1, 2, 3할 했는데 편성표 보시면 1등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합편성상 시청률 3부 시청률 10.8%입니다. 2등이 뭉쳐야 찬다 5.4%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10%가 됐다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뭐 15% 돌파하게 된다면 더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주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3부 시점 레몽레인 공시에 따르면 여기에 드라마에 176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선 재밌고요. 또 재방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면서 이번 주 금, 토, 일 그러니까 4, 5, 6부작의 시청률에 따라서 내 다음 주에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코로나와 레몬시티에 약간 지쳐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신규 재료인 드라마 컨텐츠 재료인 레몽레인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 공략 지점이라든지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재료 또 시청률의 변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월, 화, 수 들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흐름을 찝어 드릴 테니까 레몽레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시청률입니다. 앞으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더 볼 것이고 안 봤던 사람도 보게 되는 이번 주 금, 토, 일 시청률이 만약 15%를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갭 상승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샀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 나갔고 신규 진입자들만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전고점인 구간은 3만 원이 전고점이거든요. 3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시청률과 흐름을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청률이 안 나오면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갑니다. 꼭 사람들은 제가 레몽레인 했다고 해서 레몽레인 공략하고 안 가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시청률이 더 나오면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리해 드리면 레몬시티는 1차적으로 재료가 다 나와줬고 코로나는 이제 잠잠하고요. 그럼 신규 테마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고민해봤을 때 저는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레몽레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데 그거는 노란톡방에서 월, 화, 수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후보생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 가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레몽레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신작 드라마 관련주인데요. 이 드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재밌다라고 입소문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금, 토, 일 방영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모멘텀 탈 수 있는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와이드카드 레몽레인으로 공개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딱 모습 보고 떠오르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영위하고 있는 레몽레인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와이드카드까지 모두 공개 마쳤고요. 자, 오늘도 역시 고생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